예, 프로브롱 솔루션 P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제품 인터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품 커스터머 인터뷰, 제품 인터뷰라고 했네요. 예, 왜 커스터머 인터뷰가 왜 중요한가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음, 제품에 대해서 이제 커스텀 인터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완성품을 만들어 나오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고객의 욕구를 잘 담은 제품을 설계해서 제출을 해야 나중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 이슈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PMF, 프로덕트 마켓 핏을 잘 해야 그 과정에서 그 고객의 피드백을 잘 봐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참 지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고객이 이런 걸 좋아하지 않나 봐, 고객의 욕구를 잘못 맞춰 봤나 봐라면 시간적인 손해와 그 재정적인 손해, 이거 리스크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객의 욕구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까 간반보드 계속 작성했잖아요. 그 간반보드의 최종 이 툴 프로타이핑의 시작은 고객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한 인터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게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리 어댑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문제 의식이 있었던 그 이슈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좋더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건 여기 보면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호주의 사람이죠. 호주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이제 놀러 왔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와이파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 계속 그이 UX 디자인을 사용하기 전, 사용하고 나서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런 UX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할 수 있는지, 온라인을 어떻게 생각한지부터 그 실제 이 UX를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그 뒤에 UX를 사용한 이후의 경험들, 이걸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리고 이걸 어떻게 또 홍보하고 뭐 이러는지, 그러니까 이런 UX 경험들을 축적하는 과정들을 좀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인터뷰를 해보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가상으로 이 과정들을 계속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전체 UX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의 경험인데, 이 전반적인 영역을 다 그 고객이 실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 연결시켜서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핵심은 이겁니다. 이 퍼실리테이터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촉잔지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하려고 이거 쓰고 있는가? 지금 요거 쓰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다음에 요거 활동하면서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거에 나온 문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프로타이핑에 써 있는 문구 보고 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다음에 요걸 하려면 이 버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돼 원래는 이렇게 작동하면 이렇게 작동할 거라는데 요거대로 작동 안 됐을 때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하면 좋을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화면들, 목업 화면이잖아요.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걸 요때 쓰면 좋은 것 같은지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이런 게 나오면 사인하면 이 화면 들어가잖아요. 이때 나올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다음에 넥스트 화면으로 어떻게 이동하면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면 단위로 이동하면서 요 다음에 이거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요 정도 불편한 거 없었어요. 그다음에 화면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파일로스로 만든 이 프로타이핑에 대해서 이 사람 느낌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커스터머의 이야기를 듣고 셧업. 그러니까 우리 창업자가 이야기하지 말고 입을 닥치고 소비자들한테 계속 이 프로타이핑을 사용하는 과정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파일럿 테스트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제품을 강요하거든요. 설명을 꼭 해주고. 근데 설명 안 하고도 이 사람이 충분히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품에 대한 그 인터뷰할 때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어, 지금 네가 어,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이 제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사용하고 있을 때 인터뷰에 원하는 버튼들을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MVP가 이 모급 제품이잖아요. 이것이 당신이 원래 풀려고 했던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되는지 물어보고요.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거 실험할 때 5명의 정도만 데리고 테스트하면 얼추 80%는 다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한 12명 넘어가면 100%까지 다 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5명 정도는 해주면 되더라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경험치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두 사람 테스트하지 말고 최소한 5명 정도 이상은 하라라는 게 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데 일종의 프로토타입 인터뷰를 미니멈 2개 이상의 밸리데이트 검증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5명 정도 하면 최소 충분한 게 설명되는데 최소한 2명 이상은 하라라는 것이 이제 프로타이핑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제일 좋게는 프로타이프 버전도 1, 2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은 5명이지만 2개의 프로타이핑 버전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타이핑 테스트를 하면서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되는 기능들을 백로그 퓨처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요. 자, 커스터머가 딱 봤을 때 이 기능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기능들은 제거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먼저 이 제거를 하기 전에 이유를 물어봐야 된답니다. 아, 우리는 이 기능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이거의 이유를 알아는 것이 왜냐면 필요 없는 걸 통해서 이제 실패잖아요. 이게 그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런 것도 우리가 학습해야 돼?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필요 없어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잘 아는 것도 또 추가적인 제품 개선안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커스터머를 테스트하면서 우리가 세웠던 가설들이 입증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입증 안 되면 이를 통해서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좋은 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우리 커스터머 커뮤니티, 실험단이죠. 이 실험단을 운영하면서 우리 CEO가 개발자랑 계속 같이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CEO가 또 이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회사 대표랑 이 실험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커스터머 그룹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때 나오는 결과물들을 계속 개발자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 팀을 운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고객의 피드백이 제품 개선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본 솔벤트의 최종 이야기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고객들이 갖고 있는 불만 사항들이 진짜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런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솔루션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제시해준 MVP가 잘 고객의 마음에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깃으로 했던 이 솔루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깃 고객인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가 이제 걸어가는 게 스토리 라인 여기도 적절하게 잘 대응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문제 이슈의 품질은 확 올라가고요. 솔루션의 해법도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프로본 솔루션 픽하는 이런 답이 내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 세그먼트가 갖는 문제를 우리는 어떤 가치 제안을 했고 이 가치 제안에서 세부 스펙들을 결정하잖아요. 솔루션들. 이 솔루션을 프로타이핑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객의 최종으로 원하는 욕구들을 충족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품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제품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3-1부터 다시 고백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닌가 봐. 금도끼를 원하니 금도끼 안 하면 은도끼도 주고 은도끼 아니면 다시 철로 된 도끼도 주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객의 욕구를 가장 충족한 데까지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을 걷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의 프로타이핑을 다시 주고,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프로타입을 한 2개 이상 만들어 보는 게, 이 프로타이핑을 해봤더니 잘 안 맞으면 다시 고백해서 여기 뭐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터레이션은 뭐냐면 이 단계를 반복해보라는 거예요. 반복 테스트를 해보면 제품의 품질도 올라가고 반대로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잘 찾아서 그 문제를 다루는 데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문제의 깊이도 깊어지고 제품의 품질도 좋아지는 이 양날개를 다 잡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타이핑은 될 수 있으면 go on fast iteration, 빠른 속도로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업이 되는 그 프로타이핑을 너무 잘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 가장 그럴듯하면서 빠른 속도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타이핑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가설, 그 소비자는 이런 기능들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야. 그래서 프로타이핑 만들고, 요거 피드백 받으니까 개선해서 가설 두 번째 거 세우고 프로타이프 두 번째 거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럼 고객가 이런 개선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가설 세 번째 거 세우고 프로타이프 세 번째 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 개선의 목적은 결국은 고객의 근원적인 욕구를 건드려주는 솔루션을 내는데 초점 맞춰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이걸 좀 멈춰야 되는데, 자, 이거를 잘해야 이제 적절한 MV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를 하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각종 데이터, 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수행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런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전략을 수정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이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 수익 조절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프로그램 솔루션 피치 끝나는데요. 요 뒤에 보면은 이제 팀을 어떻게 형성될까 이야기는 이번 이슈에서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